안녕하세요. 부산초 운동강사입니다. 제가 쌍둥이인데 좀 닮아 보이나요? 네. 제가 좀 더 낫지 않나요? 연타를 둘 다 쓸 수 없어서 옆에 계신 문동수 선생님이 오늘 수능과 그 다음에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저는 어머니 한번 뵙고 싶어가지고 앞에 섰습니다. 이만 저는 물러날 거고요. 오늘 연타는 문동수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진을 보셔도 이쪽이 자꾸 눈이 가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제 목동에서 가장 오래 수업을 했고요. 목동에서는 매년 마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통은 저희가 2020년도에 처음 왔었어요. 이제 그때 와서 되게 적은 인원으로 출발했는데 6월 달쯤에 마감 찍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까지 이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원하고 같이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때 카이스트 갔던 학생의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2년 뒤에 꼭 영통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도 지킬 겸, 그리고 너무 멋있는 원장님께서 학원을 차린다고 하셔서 다시 영통 지역에 와서 열심히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관리하고 강의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관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의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설명회 들으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설명회 때마다 어머님들께 항상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찾으셨을 때 어머님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라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애는 맨날 유튜브나 보고 있고 맨날 인스타나 하고 있고 맨날 TV 자고 있고 옆에 있는 아들은 막 열심히 한다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런지, 제발 학원에 가서 좀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 결과를 떠나서 일단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인해서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때 갑자기 문법 들어가니까 엄마 나 안 맞는 것 같아. 막 내신 계속 성적 안 나오고 어머님들의 마음이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 학원을 보내실 때는 어떤 변화를 꿈꾸시면서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학원을 더 보내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애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영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됩니까? 이제 그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 고3이잖아요. 이제 변화 얘기는 좀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30일 날 평가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의 유입을 매년 고려하기 때문에 적정 난이도를 이제 조절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의대 정원이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능은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작년 6평인데요. 작년 6평 어려웠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나마 1등급 좀 잘 받았습니다. 1등급이 7% 정도 나오면 잘 만든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갑자기 정부가 수능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6평의 어떤 추상적인 지문을 대표 문항으로 박아놓은 다음에 이런 식의 지문은 출제하지 말 것이라는 공지가 내려와요. 그래서 추상적인 지문을 쓰지 못하고 어려운 단어도 쓰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근데 1등급이 떨어져요. 신기하죠? 지문의 난이도가 떨어졌는데 1등급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이 바뀌었는데 준비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하게 출제된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수능 때도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때라도 이제 다르게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그 타성에 젖으면 기존의 방법대로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6평 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등급이. 그러다가 이제 1등급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엄청 욕을 먹었어요. 난이도 조정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더니 난이도 조절 실패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9평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영어는 어렵게 나올 거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이번에 1등급이 저는 한 4%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상적이지 않은 글로 출제하고 어려운 단어 사용을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어려웠던 이유가 옛날에는 추상적이긴 했지만 100%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한 60% 정도만 이해해도 무슨 글인지는 몰라도 정답은 고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문의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글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나올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을 고를 수 있으니 아이들이 1등급 비율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 수능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추상적인 글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빈칸 추론 4문제 다 어려웠고요. 아마 32번은 빈칸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빈칸 4문제 다 어려웠고 순서 배열은 주어진 글에서 해석이 안 되면 밑에 있는 걸 순서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어진 글 자체가 너무 추상적으로 나왔다고요. 어려워졌습니다. 글 자체가. 그리고 단어 사용은 제가 또 놀랐어요. 수능 때 시험지를 딱 받아서 딱 풀어보는데 와, 이런 단어를 낸다고? 이거는 평가원 내부에 있는 단어가 아니지 않나? 너무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길래 애들 큰일 났다.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완벽한 이해까지 요구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과목 할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막 뒤편에 미뤄두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다가 1등급 절대 못 받습니다. 일단 어려운 시험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돼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정도로 이제 풀어야 됩니다. 요령으로 안 됩니다. 완벽한 이해는 요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빈칸 순서 문삽 이 유형이 다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꼈을 거고요. 핵심이 파악 안 되면. 아까 5번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이제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수능 영어는 어려운 시험이 됐어요. 그리고 편법 안 됩니다. 무조건 정도를 지켜서 또박또박 글 읽는 능력 있는 친구들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 됐습니다. 고민이죠. 시험은 어려워졌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수학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국어도 그렇고 탐구도 그렇고 영어까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어머님 머릿속에는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업만 들어도 성적이 오른다는 얘기를 해요, 강사가. 그리고 자기 수업을 들으면 하루에 30분만 공부해도 영어 1등급이 나온답니다. 그 어머님들이 들으세요, 그 수업을 그냥. 그렇잖아요. 수업만 들어도 1등급이 나오는데 어머님들이 왜 가만히 여기 앉아 계십니까? 훌륭하게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한 3월 달 정도 되시잖아요. 넘어가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잘 걸러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저희 연구소하고 저랑 동우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정도도 지켜야 된다. 방법이 없을까?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2명인 겁니다. 야, 수준별 수업하자.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 맞게 수업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한테 맞게 수업하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문장을 아이들한테 주잖아요. 1, 2등급 아이들의 고민은 해석이 안 된다가 아니에요. 맥락상 얘가 어떤 의미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해석은 잘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1, 2등급 아이들은. 그래서 글을 다 읽었을 때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무슨 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3, 4등급 친구들은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고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2등급의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문장 단위로 해석 너무 잘합니다. 근데 글을 명확하게 읽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이다, 모호하다,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마 우리 아이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3, 4등급 친구들은 아예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고민 지점이 다르다고요.
근데 1, 4등급 학생이 같은 관리를 받는다고요?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요? 1, 2등급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 수업은 3, 4등급 학생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설명하는 거니까 다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써먹지 못합니다. 3, 4등급 학생들은 문법적으로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1, 2등급 학생들 혼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고 너무 비효율적인 수업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는 진짜 필요한 것만 알맞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쌍둥이 영어는요. 가장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대치동에서도 설명회 하고 나서 어머님 반응이 되게 뜨거워요. 대치동에도 없습니다. 목동에도 없고요. 중계동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학원하고 저희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단가 강사니까, 대형 강사들이니까. 근데 대형 강사들 보면 다 그냥 한 반에 몰아넣고 수업하고 싶어 합니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편하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효율적인 공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관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도 이번 시험에 맞게 문장 단위로 추상적인 생각을 읽어내는 해석력 키우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문장에 담겨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식의 연습을 주로 할 겁니다. 근데 3,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해석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맞는 공부를 처음에는 적게 하다가 이게 이제 7주 정도만 돼도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점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달 뒤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변화에 대한 얘기했던 거랑 연결시켜 생각하셔야 합니다. 1, 2등급 학생들은 2달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 수업 듣고 나서 2주, 3주 정도만 흐르면 선생님 제가 예전에는 그냥 우리말로만 바꾸고 있었는데 문장 단위로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글을 다 읽고 나서 필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무조건 이런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글 읽기 능력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의 후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프린트된 거 보면 글씨가 조금해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일단은 뭐 다 아이들이 글 읽기 능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 후기들입니다. 너무 많아요. 저희는 이제 4주마다 아이들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개별적으로 다 카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나타나야 될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꼼꼼하게 저희가 다 검토를 해요. 3, 4등급 학생들은 아까 전에 제가 해석 자체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아무리 내신 대비해도 성적이 안 나온다. 우리 애가 문법 구문을 계속 공부했는데 계속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근데 만약에 1, 2월 달을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고3은 1, 2월 달이 제일 중요해요. 3월 달에 학교 개학하고 나면 제대로 공부 못합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1, 4등급이 다 모여있는 반에 보내셔서 1, 2등급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을 듣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좋거든요. 수업 들으면 나도 고3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저기 문법하고 구문을 잡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거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까지 못했던 건데 그냥 빨리 잡을 수 있지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저희도 사실 더 힘듭니다. 3, 4등급 반 아이들 관리하는 게. 근데 1, 2등급 반 놓치잖아요. 그럼 3월 달쯤에 깨닫거든요. 나 문법 구문 해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대충 공부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성적 나오는 친구들 따라가지고 또 유명 강사들 수업 막 인강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문법 구문 수업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데. 계속 그 흐름으로 가다가 3등급은 3등급으로 끝나고 4등급은 4등급으로 끝납니다. 1, 2월 달에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대치동에서도 벌써 거의 40명 정도가 등록했다라고 들었어요. 설명회 한번 하고요. 이제 그래서 알고 있는 단어로 대충 이해하다가 이제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후기들을 잔뜩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3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후기를 적어주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그 후기의 항목에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제 생긴 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항상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게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일단 친구류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세탁기에 넣고요. 그리고 나서 명상 한 1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2시간 정도 책을 읽어요. 근데 저는 소설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이제 성공한 사업가들,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서 아, 도전 정신은 이런 거지. 노력이라는 건 이런 거지. 아, 실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2시간 정도 합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다 동기부여하는 말들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 테니스 좋아하거든요. 그럼 책 읽고 나서 이제 바로 테니스 치러 1시간 동안 나갔다 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헬스장 가가지고 1시간 정도 근력 운동해요. 몸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침 9시가 돼요. 밥 먹고 씻으면. 그리고 이제 9시에 연구소 가서 5시까지 작업만 합니다. 문제 개발하고요. 교재 만들고요. 그 다음 아이들 질문 같은 거 다 답변 달아주고 그런 작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의 삶 자체가 저희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들도 저희를 보면서 바뀌고 싶다라는 희망이 생길 겁니다. 무조건 생겨요. 얼마 전에 어떤 연락이 왔냐면요. 목동에서 어머님이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선생님 때문에 아이 방 청소를 안 한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를 자기가 다 정리하고 제가 방 청소는 니네가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거 너무 감사하다고. 아, 정말이에요. 제가 방 청소까지 해드릴게요, 다. 그리고 어떤 통통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살 빼라고 그랬어요. 살 빼면 잘생겼을 것 같다.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5kg 뺐습니다. 운동하는 방법 가르쳐줬고 식단 관리하는 방법 가르쳐줬습니다. 다 이상적으로 바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 요즘에 피아노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 안 배우고 맨날 호떡 먹다가 못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피아노 이제 차근차근 배우는데 1년 뒤에 분명 잘해질 겁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꾸준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노력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거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도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희망을 갖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런 변화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만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 때문에 이제 친구들하고 안 만나고 자꾸 왕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대학 가서 친구 사귀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이제 글 쓰는 거 보고 문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막 비유법을 너무 많이 씁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후기를 많이 주고요. 이건 꼭 약속드릴게요. 일단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문법하고 구문이 완성이 될 겁니다. 끝날 거예요. 저희는 애매하게 공부했다 아닙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문법 구문하면 끝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 읽는 능력 길러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1년 동안 사전을 외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어 암기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다라는 방법이 있어서 하루에 단어 100개씩 암기 시킬 거예요.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회독씩 할 거고 5월 달 정도 되면 5회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어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되면 이제 2회독이 완성이 될 거고 전반적으로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다 해소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른 글 읽기에 대한 얘기, 아까 정도를 지켜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저희는 글을 이렇게 읽어서 정답을 도출하는데 애들은 자기 멋대로 읽고 정답은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력 안 늘어요. 테니스를 칠 때 올바른 자세로 선수처럼 칠 수 있죠. 근데 그냥 엉망이 웃긴 자세로 쳐도 잘 날아가긴 합니다. 근데 그 웃긴 자세로 쳤는데 잘 날아갔다고 해서 그 자세를 계속 하라고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멋있는 자세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수능 영어라는 것은 글을 읽고 나서 그냥 해석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필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글을 읽었으면 아, 얘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글을 썼구나. 그게 잡혀야 됩니다. 안내방송 글입니다. 안내방송 나옵니다. 건물 내외 단비 주차장 등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시 국민건강촉진법 제9조 제가 계속 말해도 괜찮죠? 수능은 11문장으로 구성된 짧은 글이 나오거든요. 그 11문장으로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가 필자의 의도가 될 거고요. 간혹 이제 어떤 영어 이제 설명하는 거 보면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어머님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11문장밖에 못 쓴대요. 대충 쓰는 문장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의 메시지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선택할 때도 고심하고 선택하실 것 같죠. 예민해져야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예민해져서 문장을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문장과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로 출제됐었던 거 제가 4문장만 바꿔왔는데요. 한번 빈칸에 들어갈 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거기 안에 프린트물도 있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일단 나도 모르게 빈칸으로 눈이 가셨죠? 이게 일단 빈칸을 먼저 보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과학의 이득과 정신에 위배된다? 그럼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시죠? 과학의 이득과 정신? 그게 뭐지? 그거 알면 빈칸에 들어갈 말 추론할 거 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러면 이 글에 뭐에 대한 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과학의 이득과 정신에 해당하는 말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문장으로 올라갔을 때 그걸 찾는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또 하셔야 되죠? 필자의 의도가 뭘까? 그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첫 문장으로 가셔야 돼요. 학자들이 그간 만들어준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과학 발견은 없을 것이다. 끊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간 만들어온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면 발견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발견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과학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학자들의 공을 모으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이 많은 과학적 지식이 쌓이지 않았을 것이다. 끊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공을 모아놨다니 과학적 지식이 많이 쌓였다고? 그럼 과학적 지식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과학이 발전됐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글인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과학이 발전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공개라는 게 과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개라는 것이 뿌리가 되는 원칙,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간 만들어놓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학자들이 공을 모아놨다는 얘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필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공개하면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글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글에서 과학의 이득과 정신은 뭐가 되는 거죠?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요? 감춘다, 숨긴다 계열의 단어가 들어가겠죠. 필자의 의도는 뭐죠? 과학이 발전하려면 공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무조건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문장 단위로 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생각 정리해서 글을 이해하고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이쪽으로만 가시면 안 됩니다. 빈칸 추론 접근법만 배우면 다 맞춰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글을 못 읽는 애들이 어떻게 접근법을 가지고 정답을 맞춥니까? 그래서 1, 2월 달에는 무조건 이 능력을 쌓는데 모든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접근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번에는 좀 귀여운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좀 해괴망측하네요. 그래서 이제 핵심이 정리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도록 유도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글 읽기 바로잡기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5달 동안 계속 훈련할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그런 훈련하기 좋은 유형들을 먼저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폐소생연문법하고 신세계 구문이란 강좌인데 위에 있는 거 문법 강좌고 밑에 있는 거 구문 강좌예요. 3, 4등급 친구들은 1, 2월 달에 저거를 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독해 능력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으로 보면 이제 피드백이 있고 이제 신세계 구문학습이 있고 이제 올바른 글 읽기 자세 확립 이런 식으로 3시간 수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수업이 있는데 그건 인강 자료로 추가 나가는데 나중에 제가 블로그는 어디든 이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논리적 사고 능력과 정확한 독해 능력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현장 강의는 저희가 다 촬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00명이 넘으니까. 근데 출석부가 여기 100개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수업을 듣다 보면 좀 피곤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날만 유독 피곤한 친구들 저희가 다 표시해요. 이렇게.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영상 다 보내줍니다. 저희가 다 체크해서. 그래서 현장 강의를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보강이 필요한 친구들 다 현장 강의를 촬영해가지고 보내주는 식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 단어 설명 안 해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시간 아까워서. 저희는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문제마다 단어를 사전처럼 다 찾아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저희 자료만 봐도 모르는 단어 다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생각 정리가 이제 정교한 해설지라고 보면 돼요.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문제는 이런 해설지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 다 주관식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복습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 이제 좀 달라질 건데요. 일단 단어가 한 지문인데 신 2개가 찾아져 있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별로 밑에 생각이 다 정리되어 있는 해설지가 제공이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학생별로 숙제가 다 다릅니다. 이거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너무 많다 이러시면 안 돼요. 물론 공통 숙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별로 부족한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아이가 다 동일한 숙제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다릅니다. 3, 4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숙제는 학생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학생의 이제 집중력에 따라서 숙제는 다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도 좀 나가고요. 아이들이 이제 해설지 써오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우리 수업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꼼꼼하게 검사합니다. 관리. 아까 처음에 제가 관리 얘기 드렸죠. 수업하고 컨텐츠랑 복습.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영어는 애초에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학원 갈 때, 학원 가기 전날 이때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마 인강 같은 거 한 번씩은 신청해 주셨을 거예요. 그럼 인강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다 하루에 몰아 다 듣습니다. 아무리 수업이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자료가 좋으면 뭐합니까? 애들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성적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관리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직접 관리를 다 해요. 저희도 막 조교를 7명, 8명까지 써봤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스트레스는 뭐냐면 그 조교가 어느 날 남자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는 애들한테 대충 검사하는 겁니다. 애들의 고민을 대충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저희가 1년 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38번밖에 안 되는데 저희한테 그 한 번 한 번이 너무 소중한데 그거를 너무 대충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조교 다 잘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2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 관리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직원하고 조교들은 교재 작업 이런 것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는 저희 2명이 직접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 안 해오는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100%예요. 에이, 우리 애는 안 할 거예요.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면 숙제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숙제 완성률 100%. 그냥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안 해오는 애들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든 다 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 파악되면 또 개별적인 숙제 나가고요. 그 다음 이제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제 목표의식이 계속 좋아질 거고 긍정적인 사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과 이제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동안을 유지하려고 진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목표대학교는 항상 적으라고 해요. 목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하는지도 저희가 매번 테스트하고요. 순서별 문제인데 밑에 주관식 문제가 5개나 있죠. 제대로 복습하지 않으면 절대 적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복습했는지를 저희가 테스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몇 명을 저희가 2주 동안 정해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2주 동안 습관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계동에서 고의 수능반 했을 때 전교권 친구들이 많았는데 수업 끝나고 나서 감사하다라는 이제 그런 문자들이에요.
한 분은 이제 우리 아이가 맨날 수업만 끝나고 가면 바로 집에 가고 싶어 했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는 엄마 나 독서실로 보내줘. 아무튼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저희랑 일반 단과 강사가 다른 점. 저희는 평균 15지문 나갑니다. 1, 2등급반은. 달라요. 보통 10지문밖에 못 나갑니다. 단어 설명도 해야 되고요. 3, 4등급 애들에 의해서 문법 설명도 해야 됩니다. 저는 딱 필요한 수업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학생의 이름을 숙지하는 거. 저는 제 자식을 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강사가 제 아이의 이름도 모르면 저는 그만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정체성이고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알고 있는 강사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워요. 아마 1월 달에 저희가 만나게 된 학생이 한 400명 정도 될 건데 한 달 동안 동우쌤하고 가장 힘든 부분이 그 이름 외우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요. 저희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그래서 이름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직접 다 소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이제 공부 흐름, 방향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제 문브라더스라고 치시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의 수업을 하는지 상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영통 2강원에서 토요일 날 점심에 수업합니다. 마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등록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수능이 끝나고 진짜 새벽 6시까지 학생들하고 전화했습니다. 이게 어떤 한 과목만 잘 본다고 대학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우리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상처받는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통에서 이제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 절대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저희 두 명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